자, 봅시다. 자, 이거는 한 번에 쭉 이어서 그냥 할 겁니다. 지수 법칙은 차근차근히 하나씩 설명할 거고요. 일단 새로운 유형이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우리가 A의 n제곱근이다 라는 말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능에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식부터 세우십시오. 의미 자체는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되게끔 하는 그런 근을 찾아줄래? 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근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식을 세워줘야 돼. 보통 어떤 수는 x라고 합니다. 여기 상황에서 x가 안 보이죠? x를 우리가 어떤 수라고 잡아주면 됩니다. 어떤 수를 n제곱해서 a가 된다는 것. 그러면 식은 x의 n승은 a다 라고 바로 무조건 식 세워야 돼. 무조건 식 세우십시오. 그럼 이거는 몇 차 방정식입니까? n차. n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그는 기본적으로 n개예요. 근데 실전에서는 수능 실전에서는 우리가 근이다. a의 n제곱 근이다라고 하면 실수 x를 물어봅니다. 총 n개의 근을 가지지만 그 중에서 실수 x다라고 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실수 x다라고 하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로 나눌 겁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외우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방정식 앞으로 정말 많이 하겠지만 방정식이라는 것은 함수로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해석해라라고 한다면 y는 x의 n승과 y는 a라는 상수함수다라는 것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게 2다라고 하면 y는 이 상수함수고 얘가 마이너스 5다라고 하면 y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상수함수. 그래서 y는 a는 상수로 취급돼서 이제 상수함수다. 즉 x의 n승과 x의 a면 y는 x의 n승과 y는 a라는 상수함수의 교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수 x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n과 n이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나뉘냐면 요 함수 그래프 개형이 조금 달라져요. n이 홀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y는 x의 n승 그래프는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y는 x다라고 하잖아. 즉 n이 1이라고 하잖아. 그럼 직선이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n이 홀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y는 a가 어떤 값이 되어도 y는 a, y는 a, y는 a, y는 a, y는 a, y는 a a가 어떤 값이 되어도 다 교점의 개수는 몇 개예요? 한 개. 무조건 한 개예요. 즉 정리하자면 n이 홀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족하는 이 등식을 만족하는 x 값은 무조건 한 개예요. 알았니? 그러면 만약에 n이 짝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y는 x의 n승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아볼로 이런 식으로 이 참수처럼 그려져요. 근데 yx는 4제곱이든 x의 6제곱이든 이런 함수 모두 다가 이러한 개형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y는 a란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요렇게 긋는다면 교점이 몇 개고 두 개. 그 다음에 요렇게 끝나면 교점이 몇 개야?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끝나면 0. 그렇지. 그래서 a의 값이 0보다 크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만나는 교점의 개수 몇 개? 두 개. 그리고 그 근들은 하나는 음수, 하나는 뭐? 양수. 그래서 두 개인 겁니다. 풀마 머시기 이렇게 두 개예요. 그리고 만약에 a가 뭐라면 0. 0이라면 y는 a가 즉 a가 0이라고 하면 교점의 개수는 한 개.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0으로 한 개예요. 그리고 a가 음수다라고 얘기한다면 무조건 빵개입니다.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는 빵개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정리 한번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뭐라고? 식 세운다고. x의 n승은 a. 그리고 이거에 그냥 근이라고 하면 n개가 정답입니다.
알겠니? 근데 실수 x라고 물어보는 게 실전에서는 대부분입니다. 실수 x다라고 하면 무조건 n이 뭐일 때랑 홀수. 일 때랑 짝수. 짝수일 때로 나눕니다. n이 홀수다라고 하면 a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몇 개? 한 개. 무조건 한 개라고 외우고 그 다음에 n이 짝수다라고 한다면 a 값에 따라서 a가 양수면 2개, a가 0이면 1개, a가 음수면 빵개, 실수 x는 이러한 개수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뭐? x의 3승. 3승은 마이너스 8. 그럼 근은 몇 개라고? 실근 근은 몇 개라고? 3개. 3개라고. 무조건 3개야. 그래서 1번은 그냥 틀린 거야. 왜? 한 개밖에 말 안 했잖아. 실수 x를 구해라. 실수만을 그냥 따져라.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제곱근이라고 하면 무조건 3개가 나와야 돼. 근데 실수 x다라고 하면 이렇게 푸시면 돼요. x의 3승은 마이너스 2의 3승과 똑같지 않습니까? 맞지? 3승이니까 마이너스가 t 나올 수 있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실수 x는 이겁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 정확한 근을 더 다시 구하면 어떻게 해요? 실수 x 말고 그냥 뭐 정답이 되려면 1번 말이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인수분해 하셔야죠.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면 인수분해입니다.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인수분해로 푸는 겁니다. 그럼 얘는 우리가 수상 때 배웠던 x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이 인수분해 공식을 쓰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2에다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개 곱한 거에 부호 반대에 플러스 4는 0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한 개 나오고 여기서는 근의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근의 공식 기억나니? x는 2a분의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데 이거는 그냥 짝수 근의 공식이고 반근의 공식. 뭐야?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빼기 ac. ac. 그래서 1분의 1 풀마 루트 1 빼기 4. 그럼 1 빼기 4다 라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3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허근도 나오죠. 그럼 실근 한 개인 거 맞지? 예. 이해 갔나? 예. 정석으로 풀려면 이 1번이 맞으려면 이렇게 근을 3개로 써주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 2번 식세은 뭡니까? x 4제곱은 81. 맞지? 그러면 이것 또한 4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4제곱근은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2번도 틀렸어요. 그럼 이것도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것부터 따지고 할까? 실수 x라고 하면 몇 개입니까? 2개요. 왜 2개죠? 짝수니까. 짝수고 양수니까. 맞지? 왜 2개라고? 풀마 머시기 때문에 2개라고. 그럼 실제로 한번 구해보러 갑시다. 또 이것도 x의 4제곱 빼기 81은 0으로 갑니다. 이것도 인수분해 할 거예요. 근데 뭐가 보이죠? 보이는 거 없나? 합쳐. 그렇지. x제곱에 제곱 빼기 9의 제곱. 그러면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고.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9이거나 x제곱은 9이거나. 그럼 제곱 날리면 항상 풀마 루트 기억하시고요. x는 풀마 루트 9. 그래서 x는 풀마 3i, x는 풀마 3. 이렇게 해서 4개 나오고 실근은 2개가 이게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 3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2지. 실수 x로 물어보지. 실수 x가 아니라고 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4개입니다. 알았니? 실수 x다라고 하면 몇 개? 뭐 편하게 말해. 틀려도 돼. n이 짝수야 홀수야? 이 짝수니까 일단 2개인데 2개가 아니라 짝수니까 얘의 값이 중요하죠. 네, 음수니까. 이게 양수다라고 하면 뭐? 양수다는 2개. 양수라면 2개. 자, 여기가 짝수 맞지? 예. 짝수승 얘가 양수라면 2개. 만약에 얘가 0이라면 1개. 얘가 음수니까 없다.
빵개, 실수 x는 빵개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같은 경우는 x의 4제곱은 뭐다? 루트 81. 루트 81. 근데 루트 81을 안 쓸 거잖아. 네. 9라고 써야죠. 그럼 다시 한번 더 실수 x다라고 얘기한다면 얘가 짝수인 걸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얘가 뭐인 걸 확인합니까? 양수. 양수인 걸 확인합니다. 그럼 x는 몇 개? 식은 2개. 2개. 알겠나? 실수 x는 2개. 그래서 답은 4번이겠네요. 그 다음 이거는 질문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64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x의 3승은 마이너스 64 라고 식을 세워서 실수 x는 1개겠죠. 홀수는 무조건 1개. 맞지? 그런데 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루트 2라고 하잖아요. 그쵸? 혹은 얘를 제곱근 2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말 그대로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말하는 그대로 이름을 말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잉? 그럼 4번, 5번 아니에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4번, 5번이네? 이해갔니? 확실히 이해됐어? 참고로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참고로 세제곱근 마이너스 64 여기에서 여기 있는 놈 있지? 여기가 홀수인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밖에 티 나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지? 이 정도는 알고 있죠? 아닌가요? 나중에 용어들 그리고 뭐 이제 이름들 이런 거 좀 연습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항상 식 세우십시오.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면 식을 세우기. 그럼 문제가 다 풀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지수 법칙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이라고 한다면 밑이 똑같은 놈을 곱한다 라고 한다면 지수는 더해진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빼기를 한다면 나누기를 한다면 지수는 빼기가 된다는 것. 그 다음 A의 X승에 전체 또 Y승을 한다면 A의 XY 제곱되는 지수가 곱해진다는 것. 그 다음 A의 X승 B의 Y승의 전체 Z승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 A의 XZ 곱하기 B의 YZ승이라는 것.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 파트긴 하지만 다 연결해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A의 0승 1. 알겠니?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승은 A분의 1. A분의 1입니다. A의 마이너스 N승은 A의 N분의 1. N승 N승분의 분의 1입니다. 지수의 마이너스 승은 역수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양수일 때, 밑이 양수일 때 성립하는 것들입니다. 밑이 음수면 성립 안 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밑이 양수일 땐 다 성립합니다. 근데 밑이 음수이거나 0일 때는 성립 안 하는 것도 있고 하는 순간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밑이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니? 그 다음 M 제곱근 A의 N승. 우리가 제곱근 A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루트 A라고 하는 것처럼 제곱근 A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생략되어 있는 숫자가 2예요. 알겠나? 그러면 2 빼고는 다 생략 못 하거든요? 세제곱근 A 혹은 5제곱근 A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쓴 거 M제곱근 A의 N승 이런 표현 한번 들어 놓으시고 앞으로 무조건 지수로 표현하겠습니다. 무조건 지수로 표현할 겁니다. 앞으로 다음 파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파트는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진 않는데 쌤은 다 뒤에 파트로 다 설명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지수로 바꾸면 뭡니까? M분의 N승입니다. A의 M분의 N승이 됩니다. 그럼 뭐 루트 A는 뭐겠어? A 몇 승이겠어? 2분의 1승. 2분의 1승이겠죠. 그럼 루트 A분의 1은 뭐겠니? A의 2분의 1승분의 1이고 역수니까 A 마이너스 2승. 2분의 1승.
얘가 역수되진 않죠. 이해갔나?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십시오. 자, 요 봐래. 요 놈은 A의 6분의 1승 분의 맞나? A의 3분의 1승의 전체 몇 승입니까? 전체 2분의 1승. 그 다음 곱하기 A의 2분의 1승 분의 A의 4분의 1승의 전체 몇 승입니까? 3분의 1승. 그 다음 요거는 밑이 같죠? 그 다음에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수는 어떻게 됩니까? 빼기. 그래서 A의 3분의 1 빼기 6분의 1승의 전체 2분의 1승. 그럼 이거 통분하면 앞에는 이 3분의 1이 뭐가 바뀌어? 6분의 2로. 6분의 2로 바뀌고 계산하면 6분의 1이 되고 예. 그럼 얘랑 지수 법칙하면 A의 12분의 1. A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돼 있습니다. 이거는 A의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지. 그 다음 4분의 2승과 똑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A의 몇 승인데?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결론적으로 A의 마이너스 12분의 1승. 그럼 이거 두 개는 A의 0승. 0승. A 0승은 1.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더하기 빼기 보입니까? 예. 더하기랑 더하기 보입니까? 네. 더하기는 지수 법칙이 없죠? 네. 그럼 일단은 27과 3의 관련성을 찾아야 돼요. 27과 9요. 27과 9는 다 공통된 숫자가 뭐 있습니까? 3의 제곱. 네, 3의 거듭제곱입니다. 뭐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우리는 소수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이쁩니다. 그래서 27은 뭐로 바꿀 수 있죠? 3의 세제곱. 3의 3승. 그 다음에 거기에 10승. 그 다음에 3의 제곱. 그 다음 10승. 3의 3승의 4승. 3의 제곱의 11승의 전체 몇 승? 4분의 1승. 4분의 1승.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잘 봐링. 요거는 이 분자부터 하면요. A의 이거 왜 이러노? 3의 30승 플러스 3의 20승이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건 지수 법칙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얘를 정리하라고 하잖아요. 20승만 일단 빼서. 묶어내는 거야. 분배 법칙을 쓰는 거지. 네. 공통으로 곱해진 걸 묶어낼 수 있잖아. 그리고 지수라는 것은 이거 거듭제곱이라는 것은 똑같은 게 계속 곱해졌다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3의 20승을 묶어냅니다. 3을 30번 곱한 거랑 3을 20번 곱한 거에서 공통으로 묶어낸다라고 하면 3을 20번 곱한 거를 묶어낼 수 있겠죠. 그럼 요 항은 뭐가 남겠어요? 0은 3의 10승. 그렇죠. 플러스 1 조심하셔야겠죠. 그럼 얘도 3의 12승 플러스 3의 22승인데 얘는 뭐로 묶어내지겠습니까? 3의 12제곱. 그럼 얘는 3의 1. 1 플러스 3의 10. 10승이 남겠죠. 그럼 정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3의 12승 1 플러스 3의 10승 분의 3의 20승에다가 3의 10승 플러스 1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똑같이 곱해진 거, 분모랑 분자에 똑같이 곱해진 거, 요 놈과 요 놈이 똑같이 곱해졌지. 이렇게 날릴 수가 있겠죠. 약분으로. 그 다음 이렇게 약분할 수도 있고 혹은 지수 법칙 쓸 수도 있고. 그럼 뭐겠습니까? 3의 8승. 3의 8승, 20 빼기 12승 이렇게 되고 맞지? 거기 몇 승? 4분의 1승. 3의 2승. 답을 쓸 때는 3의 2승 정도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9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음 파트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건데 똑같이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답지를 보면은 뭐 이상 제곱근을 해놨지만 쌤은 이렇게 지수 법칙으로 다 할 겁니다. 다 지수 법칙 쓸 거예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신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루트가 되게 많죠. 이거 보면 요렇게 먼저 보면 됩니다. 얘는 A 곱하기 A의 몇 승? 2분의 1승. 그럼 뭐겠죠? A의 2분의 3승. 그렇지. 지수가 더해지니까. 거기에 또 루트 있지 않습니까? 루트 쭉 포함하고 있죠? 그럼 거기에 몇 승? 2분의 1승. 그럼 A의 4분의 3승. 그리고 앞에 A가 또 곱해지지 않습니까? A 곱하기 A의 4분의 3승 계산하면 뭐죠? 4분의 7승. 4분의 7승 주게 지수랑 1이랑 이걸 더해서 그 다음 전체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체 3분의 1승. 3분의 1승. 그래서 A의 12분의 7승이다 라는 것. 그러면 A의 12분의 7승. 사실 쌤 생각엔 이게 제일 이쁜 답입니다. 근데 아마 밑에 답지는 이렇게 돼 있을 거야. 12제곱근 A의 7승.
말하는 연습하십시오. 12제곱근 A의 7승 이렇게 답이 써져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답 써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다음 파트에 이렇게 배울 거기 때문에